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현지 시간 7일로 하루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불발되면 이란의 모든 걸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미국 동부 시간 화요일 저녁 8시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에 대한 발전소 공격을 유예한 협상 시한을 6일에서 7일로 하루 연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7일 저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은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공격 유예 시한을 지금까지 3차례 연장했습니다.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걸 날려버릴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란과는 결승선에 도달하는 일이 없다며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내비쳤습니다. 이란의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진전 소식은 들리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일부 합의만 이뤄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t is a very complicated process, but I think it starts maybe with something narrower with regards to the strait, and then diplomacy can build on that to try to resolve some of the underlying issues.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확정과 전략적 목표 수정의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초가 이란 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전은 더 격화하면서 양측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이 사망하고 제약, 문화시설까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현재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이스라엘에 인접한 요르단 암만에 와 있습니다. 네, 요르단에서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전쟁 발발 이후 제가 요르단에 체류한 지 오늘로 30일이 됐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있고 이란 미사일이 요르단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또 미사일이 먼저 요격된 뒤에 공습 경보가 뒤늦게 울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언제 어디서 파편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많았지만 요르단을 직접 겨냥한 공격도 최근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당국은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요격된 미사일 파편에 맞아 2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주택 59채와 차량 31대가 파손됐고 공공장소가 영향을 받은 사건은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이란이 요르단 주요 교량 3개와 미국 관련 시설들을 표적으로 지목한 뒤에도 미사일이 날아들면서 전쟁 초기보다 더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전황도 한번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이제 48시간도 안 남은 상황인데 더 거센 공습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오늘 오전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의 12개 도시를 상대로 대규모 파상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은 이 공습에 지금까지 이란 전역에서 34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도 사망했다고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이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 제약 의료장비 부문에서 산업시설 24곳이 피해를 받고 박물관과 유적 131곳이 공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오늘 이스라엘을 상대로 3차례 파상 공습을 벌였는데요.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의 주거용 건물이 공격받으면서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물밑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45일간 휴전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란이 겉으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요구에 불응하면 이란의 발전시설과 교량 등
민간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하자 이란군이 오늘 새롭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 내용을 보면 민간 시설 공격이 반복되면 파괴력이 더 큰 보복 공격으로 맞서겠다며 맞대응을 공언했습니다. 이란군은 다음 단계 공격과 보복 작전은 훨씬 더 광범위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미국 테크 기업들이 투자한 시설과 석유화학 시설들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또 B1 피격에 따른 잠재적 보복 공격 대상으로 주변국의 주요 교량들을 지목했는데요. 쿠웨이트의 해상 교량,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잇는 킹 파드 코즈웨이 다리, 또 아랍에미리트 셰이크 자이드와 셰이크 칼리파 교량, 그리고 제가 와 있는 이곳 요르단의 압둔 다리와 킹 후세인 교량이 언급됐습니다. 지금까지 암만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이란 전쟁의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양측의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한 휴전 계획안을 마련해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6일 파키스탄이 일단 휴전 합의 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으로 구성된 중재안을 미국과 이란에 건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재안에는 양측은 즉각 휴전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양측이 휴전 이후 15일에서 20일에 걸쳐 최종 합의를 모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에너지 시설이 연쇄적으로 피격을 당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쿠웨이트 석유공사는 현지 시각 5일 성명을 통해 국영 정유공사와 석유화학 공업공사 시설이 잇따라 피격을 당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 대형 정유소와 국제공항도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마으샤르 석유화학 단지를 공격한 뒤 단행된 보복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걸프 국가들도 초긴장 상태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원전이나 담수화 시설까지 본격적으로 공격할 경우 국가적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대국민 연설 과정에서 오만을 제외한 5개 걸프 국가를 일일이 거명하며 철저한 방위를 약속했습니다. They've been great, and we will not let them get hurt or fail in any way, shape, or form. 하지만 그 후로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유시설과 교량을 공격하자 이란은 곧바로 걸프 국가들의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식수의 90%를 바닷물에 의존하는 쿠웨이트는 담수화 시설까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의 모든 걸 날려버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미 걸프 국가의 대형 기반 시설 10곳을 보복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형 수출원전 1호인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전과 두바이의 태양광 발전소, 카타르의 담수화 시설이 포함됐습니다. 걸프만 전역에 걸쳐 있는 수천 개의 담수화 시설도 언제든지 표적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This region depends heavily on desalination. We have very little other resources of drinking water or natural water altogether, and therefore we see this as a very big threat to people's lives here.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걸프 국가들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발전소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걸프 국가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란이 생존시설까지 공격할 경우 그동안 전략적 인내를 보여왔던 걸프 국가들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미국 정계에서 현지 시각 5일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며 욕설까지 통혼한 거친 언사로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미국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광인처럼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는 전쟁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우방국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X를 통해서 기독교를 자처하는 모든 인물이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대통령의 광기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전투기 격추로 실종된 조종사를 미국이 구조한 가운데 적진에서의 구조 과정은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권총안 자루로 36시간을 버티는 동안 미군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구조 작전에 투입됐고 CIA는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권종기 기자입니다.
공중에서 발사된 섬광탄이 어둠을 밝히고 주변에선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격추된 미군 전투기 승무원 구조작전이 펼쳐진 이란 남부 데으다시트 인근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실종된 미군 대령은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생존 키트와 권총 한 자루로 36시간을 버텼습니다. 조표호는 이란군 포위망에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부상당한 몸으로 해발 2000m 능선을 따라 이동을 감행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 송출기 사용도 최대한 자제해야 했습니다. 이란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Some members of the Iranian civilian population looking for him. It's an electronic nightmare in the sense that all it takes is for one person to spot him. 구조작전에는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수행한 최정예 특수전 부대 네이비실 팀 6가 투입됐고 미군 드론과 전투기는 대령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란군 차량 행렬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CIA는 미군 장교가 이미 구조돼 차량으로 이동 중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교란 작전을 폈습니다. 구조 뒤에도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탈출 작전에 투입된 수송기가 고장나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겁니다. 결국 새 수송기가 급파됐고 고장난 수송기는 이란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자체 폭파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실종 장교의 신호를 포착하고 이란의 함정일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이란군이 어깨에 메고 발사하는 미사일로 F-15 전투기를 맞췄다며 운이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네, 자세한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또 한 번 더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제 8일, 내일 모레죠. 오전 9시로 연기를 했는데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왜 하루 연기가 됐을까요? 지금 거친 언어로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했던 것처럼 초조한 분노가 다 드러냈듯이 이게 유화적인 유해는 아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언한 그 시설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보면 전쟁 범죄 그리고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시설들을 공격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게 그냥 타코는 우리가 늘 봤던 타코랑은 좀 다르게 좀 더 신중함을 기하는 것으로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이후에는 어떤 상징적인 공격이라도 아마 공격은 들어갈 텐데 그럼 왜 이렇게 늦춰졌냐? 최대 압박을 가하면서 그리고 지금 압박을 해서 공격할 시설들이 전력 시설, 지금 예고된 게 전력 시설이나 그런 그 민간 인프라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받아야 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나름 진짜 공격을 한다라는 메시지도 주면서 또 나름 이제 그런 것들을 빌드업하는 거죠. 이게 내가 진짜로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란이 계속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보였다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란과 지금 깊이 있는 협상이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7일 시한 만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늦춰진 거잖아요. 네.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게 지금 하메네이가 폭사한 게 2월 28일이잖아요. 미국이 이제 공습한 날이 2월 28일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슬람의 그 법 제도 관습에 의하면은 우리는 이제 조상이 돌아갔으면 49제를 지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40제를 이제 아마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 40제 되는 날이 바로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 그래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네. 4월 8일 이 40제를 고려해서 이것까지 연기를 시켜줬구나. 그렇게 첫 번째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조금 짧았다는 생각은 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뒤에 한 번도 이 40제를 고려해서 내가 이걸 연기시켜줬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두 개의 그 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군사 관계자들과 함께 그 기자회견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니까 요걸 하루 좀 뒤로 좀 빼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바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의 고리는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됐든 파키스탄이 주도가 돼서 어떻게 보면 휴전안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이제 이란하고 미국한테 제출된 상태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보고 아마 그 시간에 이렇게 조금 여유를 두기 위해서 하루를 더 넣어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앞서 미국이 이제 이란에 대한 고강도 공격을 뭐 예고를 계속 해오기도 했었잖아요. 만약에 연장한 시간까지도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이 없다면 미국이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제한적이지만 상징적인 인프라는 이 시설은 때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전력 시설을 때린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마르반드를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력 시설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전력소부터 먼저 때리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들이 마르반드 그 시설을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그 한 3,000 메가와트급의 그 전력을 생산하고 이란의 그 전력의 생산의 거의 4%를 담당하고 그게 테헤란에 보통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하면 상징성도 있고 테헤란 시민들이 받을 고통까지 다 합쳐서 좀 공격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마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뭐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력 시설들을 다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공격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45일 휴전안 그다음에 이제 종전안까지 가는 그거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력 시설을 다 뭐 동시다발적으로 때리면 이건 미국 입장에서도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그 어떠한 이유도 막론하고 그런 그 민간인의 그 타격이 큰 시설들은 때리는 것은 국제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상징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상징적인 시설을 공격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상징적인 시설을 공격을 한다면 또 그때 가서 또 뭐 협상하자 뭐 언제까지 안 하면 또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어질까요? 한번 그렇게 공격하면 이란도 또 그거와 똑같이 이란은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당한 만큼 똑같은 시설을 공격했으니까 그게 한번 있고 나서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순차적으로 올려가겠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이란 핵심 인프라를 타격을 하게 되면 뭐 그 여파가 미국 본토까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란 소식통이 보도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 영향이 뭐 크기 때문인 건가요? 이유가 있을까요? 백 박사님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만일에 이제 미국이 선별적으로라도 이 전력 시설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이란도 절대로 참지 않을 거예요. 그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전방위적으로 이제 미국의 시설에 대해서 또는 이제 걸프 국가의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죠. 그것이 전력 시설일 수도 있고 담수화 시설일 수도 있고 아직 에너지는 손은 이제 금방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우선 전력 시설부터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강도를 더 높여 나가겠죠. 그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전방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 저항의 축과 관계되는 그 저항의 축에 속해 있는 그 부류들도 그러니까 프락시들이죠. 그들도 어떤 행동을 하라고 이제 지침을 줄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 본토에 대한 이제 어떤 공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이버 공격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사이버 공격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또 미국 관공서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로운 늑대 형태의 어떤 그 테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러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꼭 미국의 본토 내에서만 이렇게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 지금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그 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항상
테러를 할 수 있고 또 납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가 계속해서 점점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이 되면 아마 이란도 이런 방법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방법까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우리 교수님 이제 아까 뭐 상징적인 뭔가 공격은 있을 것 같다. 만약 이번 협상이 안 되면. 근데 그 공격 외에 혹시 뭐 지금 이제 미군의 병력이 좀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상군이 좀 투입되지는 않을까, 이런 분석은 어떨까요? 저는 계속 그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좀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특별히 증강 배치된 그 병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7,000명, 8,000명 되는 그 병력을 가지고서는 미국이 유의미한 군사작전, 지상군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낮아서 하게 된다면 호르무즈 항행을 조금 이렇게 뚫어낼 수 있는, 그 호르무즈 항행을 이제 열어라라고 하는 압박을 할 수 있는 군사작전을 할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 본토에 대한 이런 지상군 작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번에 그 공군 그 조종사 구출 사건에서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거든요. 아, 이 미군 한 명의 생명이 정말 그 전황을 다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지상군 파견을 하게 되면 이란은 어떻게 하면 이 지상군 한 명이라도 생포하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상자가 나게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위험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상군 파견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제한적이더라도 호르무즈 항행을 이렇게 좀 뚫어내는 그런 작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호르무즈협 개방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제 비속어를 썼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그 이제 뭐 땡땡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 이제 이게 대통령이라는 분도 좀 이성을 잃게 되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미국을 보고 있고, 또 새로운 미국이라기보다는 여태껏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대통령을 보고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표현대로 보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굽혀서 들어온다는 어떤 징조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협상에 나가겠다고 떳떳하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니까 이제 비속어 막 써가지고 빨리 이제 해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SNS에 좀 덜 좋은 표현으로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과 이란 양측이 지금 이제 45일간 휴전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휴전을 먼저 하고 종전을 하는 그 2단계 중재안을 수령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전면전으로 가기, 이제 확전을 막는 완충 그 단계 그 어떤 설계입니다. 근데 요거 아니고서는 계속 이렇게 상대방의 서로의 그 고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 안을 좀 받아야지 어떤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딱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항행을 먼저 열어라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그 이란은 적대적인 행위를 먼저 멈추고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그 순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결과를 예상하나, 이 두 가지 안에서 서로 조금 양보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입장에서 전면적인 호르무즈 해협을 개항하는 건 아니더라도 일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어떤 국가를 특정한다든지 아니면 대수를 해서 반은 보내주든지, 우리 인질 협상할 때도 그 하마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몇십 명을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의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오케이, 그거 받고 그러면 이제 휴전 들어가면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그런 이란이 원하는 그런 그 최소한 본토 공격은 우리가 그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제한적인 그걸 하면 좀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부분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라서 요게 되지 않으면 조금 더 그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재안을 수령은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요. 그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양측이 서로 양보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양측의 지금 신뢰가 구축이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해놓고선도 항행을 열지도 않으면서 협상 끊는 거 못 믿겠다.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협상을 진행한다 그래도 계속 이스라엘이나 이걸 이용해서 공격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두 개가 지금 이 시작하는 거에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외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태까지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을 보면 협상이 시작되면 조금 단초가 마련됩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계속 밀리면서 이제 좀 나름 그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서로 양측의 의견이 너무 다르지만 지금 가장 이 협상을 킥오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말씀드렸던 딱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 조금씩만 양보를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그 협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양측이 서로 양보를 할지. 왜냐하면 이게 신뢰 구축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만 조금 다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협상은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은 뭐 이란이 휴전의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진짜라고 한다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정말 뭐랄까요 최후의 카드로 좀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협상의 중요한 카드거든요.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 정도로 이란한테 큰 효과를, 그러니까 이란한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올 줄도 아마 이란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휴전하고 종전하고의 차이인데요. 휴전은 파이어를 시스하는 거잖아요. 시스 파이어. 그러니까 지금 화력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중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휴전이라고 그러는 거고, 일단 휴전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종전을 해야 되는데 종전 협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통상 우리는 이것을 평화 협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평화로 가기 위한 세부 내용,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세부 내용을 서로 합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할 때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같이 논의하겠다. 그것이 지금 이란의 입장이죠. 현재로 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카드 중에 하나인데 이거 던져버리면 돌아올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터 통신의 이 분석은 맞고 또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개방을 끝까지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할 거고 시설도 파괴를 할 텐데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면서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휴전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죠. 휴전의 조건은 말 그대로 파이어만, 그러니까 서로 오고 가는 것만 일단 서로 공격하지 말자. 이게 이제 휴전이잖아요. 그것만 일단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종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휴전만 선포가 되더라도 이것이 내일이든 모레든 선포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협상 국면으로 가서 종전 국면으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무슨 평화협정의 명칭이 그렇게 가든 또는 다른 명칭으로 가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일 휴전을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정말 4월 8일이 위험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단계 방식으로 먼저 휴전부터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으로 가게 된다면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이 될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이란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목리를 부릴 수 있는 그 명분과 그리고 그런 역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통행료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다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국도 거기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에 420만 배럴 정도를 석유를 수입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중국도 매일 거의 60억이라고 하는 돈을 매일 내야 됩니다. 그 통행료로. 그러면 이게 1년으로 따지면 1조 몇천억이 넘는 거거든요. 중국도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란이 만약에 통행료를 받는 것들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의 왕따가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고 나서 정말 다국적 국가들과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외교 경제적으로도 이제 계속 다툼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그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항행에 대해서 붙잡고 있나? 저는 이게 여기서 통행료든 이걸 유인으로 자기네들이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은 이번 전투에서 승리할지 모르지만 저 전쟁에서도 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시성 싸움이라고 비슷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태종이 안시성을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가 아주 성공적으로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그래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이번 전투에서는 버틸 수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항행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 유인을 받지 못하면 자기네들은 더 정권을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인을 받으려고 해서 아마 이 자꾸 130조라고 하는 돈을 받을 수 있게 자꾸 이렇게 레버리지 올리는 것은 나중에 보상금이나 배상금이나 어떤 그리고 혹은 미국이 지금 동결한 그 석유 자산 중에서 최소한 나는 130조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그 협상이 맞을 것 같아.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저는 그런 이 호르무즈 항행 그 자체가 이제 뚫릴까 안 뚫릴까는 좀 지켜봐야 되고 네.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항행을 막으려면 이란의 해군력이 그걸 감당해야 될 텐데 지금 이란 해군 다 절멸된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모기함대 전략으로 소형정을 갖고 와서 공격을 하고 이러면 그거는 그 소말리아 해적과 다를 게 없는 게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미국과의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이란 전쟁이 될 텐데 이란은 그런 역량도 없고 그리고 국제법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아서 호르무즈 항행을 갖고 저렇게 통행료를 받겠다고 땡깡을 부리는 것이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시 국면이라서 조금 지금 이제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그 배상금을 조금 극대화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단초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좀 봐야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구조된 미군 장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6시간 만에 이제 미군에 의해서 구조가 됐는데 미군의 그 전설적인 생존 훈련 시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훈련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훈련입니까? 이게 이제 시어가 약자입니다. S는 뭐 서바이벌 생존한다는 거고, E는 이베이전 이제 탈출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R은 리지스턴스 저항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에스케이프 퇴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일 추락을 하게 되면 격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서 구조될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 살아야 될 때 어떻게 내가 생존할 것이면 어떻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접선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적이 올 때 어떻게 저항을 할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접선 지점에서 어떻게 만날 것이고 이걸 이제 훈련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공군도 합니다. 항상. 네. 훈련 내용이 뭐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같습니까 어느 정도? 미국하고 한국하고 똑같죠. 그것은요. 우리도 이제 미국 거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그 미군의 구조 작전을 보면서 제가 뭐 미국을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굉장히 존경스럽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굉장히 그 미군이 그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축출하는 그 작전 그리고 이번에 그 구출 작전 이걸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군대가 전 세계에서 몇 개나 될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나라의 군대가 미군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청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1993년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이 났을 때 그때 F-16 전투기 조종사가 한 명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6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뭐 개미도 잡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전쟁 영웅이 됐어요. 아마 이 사람도 아마 전쟁 영웅이 될 겁니다. 이 사람도. 예. 그래서 33년 만에 제대로 된 구출 작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이렇게 발표할 때 기자회견 하는 것도 군 관계자들을 모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 관계자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어쨌든 간에 조종사 구조 작전에 성공은 했고 근데 사실 이란도 이 조종사 생포를 위해서 현상금을 내걸었을 정도였잖아요. 양측이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자신감 얻었다보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이것까지 이제 만약에 납포가 됐다면 어떻게 보면 F-15하고 A-10 폭격기가 떨어진 거에도 더 나아가서 그 자기 조종사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든 지도자가 됐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거를 아주 성공적으로 반등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미국을 위해서 싸운 우리 그 군인들을 내가 지켜냈다라고 해서 그런 반등 요소는 있지만 이게 어떤 엄청난 그런 성과로서 이렇게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가 다시 조금 회복했다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이란 쪽의 반응을 보면은 이 그 조종사를 구출하려던 미군의 작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작전을 좀 저지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건 대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전투기도 격추를 했고 거기 왔던 C-130 허큘리스도 격추했고 헬기도 격추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과를 부풀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나온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전투기 2대가 격추된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 나와 있는 C-130 허큘리스도 자기가 격추했다는데 그 격추된 장면을 유심히 보면 격추됐을 때는 파편이 온통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C-130 그거 저기 폭파한 거 보면은 형체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형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격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이 이제 이란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되니까 네. 일부러 그걸 폭발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한 것은 순전히 자기의 군인들 이게 이제 사기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이란 국민들한테도 우리가 드디어 미군의 이런 전투기들도 격추하고 또 헬기들도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것을 이제 일부러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럼 결국은 이란 입장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 네. 미국과 이란이 서로 승리를 주장할 명분이 좀 생겼지 않나 싶거든요. 이렇게 양측. 되면서 확전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자신감을 양측이 얻긴 얻은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떤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란의 방공망이 아주 튼실해서 이걸 공격했다 그러지만 지금 나온 것처럼 그냥 손으로 들고 다니는 그런 그 지대 공 미사일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결국은 이란의 방공망이나 이런 것은 거의 약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의 전과로 인해서 그 이란군의 사기는 올라갔을 수 있지만 그 사기만 갖고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란이 좀 더 결사항쟁을 하고 더 큰 타격을 미국한테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 교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네. 지금 저런 그 수송기나 이런 것들이 구출하려고 낮게 나는데도 그 어떠한 공격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B1 다리를 공격할 때도 미국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전혀 다른 거 없이 그냥 B-52 띄워서 이렇게 했는데도 못 막더라. 그냥 이렇게 그냥 얘네들 그냥 아무것도 우리는 그냥 열린 마당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라고 할 정도. 그러면 그때 공격을 못 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이란 군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과만을 가지고 그런 사기만을 갖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전황을 바꾸거나 아니면 격렬한 항쟁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은 조금 지양하면서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그 정보 자산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큰 형과 작은 형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예상을 해보건데 어떤 정보 자산을 어떻게 도움을 받았을까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기여한 것은 이번 작전에서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사드를 통해 가지고 이란 내에 심어놓은 그 첩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휴민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휴민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 떨어진 장소가 대충 어디인지 그리고 이란의 민병대 요원들과 혁명수비대 요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문제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공군 조종사가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헬기들이 날고 이걸 이제 구해야 되니까 헬기들이 날고 여기에 민병대들이 올라가면은 전투기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민병대가 여기 떨어진 공군 조종사한테 접근을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두 그쪽으로 가면 저기에 떨어졌구나라고 모두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해주냐면 여기 반대쪽에 여기다가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보면 여기야. 이걸 이제 우리는 군사 용어로는 양동 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해준 거죠. 이제 하나는 정보 작전, 하나는 군사 작전. 그걸 통해 가지고 이번에 그 조종사 구출 작전에 이스라엘이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은 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지시에 복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의도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인지전이고 또 이렇게 선전전이죠. 전쟁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갈리바프를 비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그만큼 미국과 이스라엘 공조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갈리바프는 다시 드러내면서 네. 이제 지금 계속해서 미국 언론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지금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는 계속해서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끌려가느냐. 보니까 또 요번과도 이스라엘과 군사 작전을 같이 했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네.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은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리바프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 메시지를 미국 국민들한테 던지는 것이죠. 예, 뭐 이란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따르다가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 거다. 그러면서 이제 확전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걸프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좀 높이겠다는 의도인지 어떤 의도로 보세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하고 미국의 전쟁 목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빨리 자신의 그 협상안에 대해서 이란이 동의만 해주면 빨리 전쟁을 마무리하고 자기는 빠지겠다는 거잖아요. 2, 3주 내에 빠지겠다고 얘기한 거고 호르무즈 해협은 니들이 책임지라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는 초조하죠. 이게 빨리 될까 봐. 그리고 또 협상이 빨리 되거나 중재가 잘 돼가지고 전쟁이 빨리 끝나버리면은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자신의 위협이 누구냐 하면은 이것을 이란으로 보거든요. 이란은 자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그런 위협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이란이 결국은 프락시라고 하는 그 저항의 축들한테 다 지원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핵무기도 완전히 제거하고 해공군력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전투력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수 생산 시설도 제거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지고 민생 시설까지 제거를 다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석기 시대를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석기 얘기는 정말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정말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이란이 이제 막고 있는데 네. 선별적으로 개방한다고 했는데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15척 정도가 일단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공식화를 하는 걸까요? 나름 이 전쟁 상황에서는 이걸 레버러지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다 열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란은 열렸다. 닫혀 있지 않다. 네. 닫혀 있는 건 니네들한테만 닫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거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말씀하신 대로 선별적으로 열면서 약간 제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거죠. 내가 열어주고 닫아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제도화 만드는 건데 뭐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란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억제력을 그리고 보여주고 있지만 과연 정전이 되고 나서도 이걸 계속 이란이 할 수 있느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제도화가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위안화가 돼서 그 지금 뭐 페트로 위안화하고 페트로 달러의 충돌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너무 지금 상황을 그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전 이후의 상황을 좀 차치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선별 통행 체제를 두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지위를 갖게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한 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과 강력하게 부딪히는 국가니까 자기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빼왔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본은 미국과 먼저 만났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한테 설득도 하고 우리 평화헌법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전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2배나 늘려서 너네들 경제 패키지 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이란과의 협상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란과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맹주의자로서 미국을 배제하고 이란과 협상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빚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도와달라 할 때는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꽁무니 뺄 때는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아 너는 진짜 안보 무임승차하는 아이구나. 그러면
자 뒤에 보자. 그럼 방위분담금에서 그땐 다르게 얘기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주 현명하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란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거면 그만큼 미국과의 그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자꾸 프랑스는 그렇는데 일본은 그랬는데 우리는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미 동맹 그 축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우리 그 외교 지형을 너무 조금 가볍게 보는 거.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선박의 그 안전을 뭐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하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일본은 미국과 직접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운신의 폭을 넓힌 반면 우리는 아직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원이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사흘에서 나흘 정도가 고비가 될 걸로 봤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뭐 맞죠. 사흘 나흘이 다 이제 여기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내일 새벽에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기자회견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네. 이제 데드라인 정해진 날은 8일 날 우리 한국 시간은 오전 9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2, 3일 내로 다 이제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것이 이제 결론이 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따라서 다른데 스몰 딜을 할 거냐, 네. 그렇지 않으면 더 강하게 서로 치고받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처럼 지지부진한 상태로 갈 거냐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국정원에서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갈지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그 스몰 딜의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그 스몰 딜의 가능성이 호르무즈 해역 개방하고 대신에 이제 미국이 이란에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 동결된 자금 있잖아요. 그거 풀어주고 그거를 이제 국정원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란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나중에 종전을 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몰 딜 쓸 때 스몰 딜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 카드를 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란 전쟁 이후 수급이 어려워진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세톤과 신나는 가격이 2배, 비닐과 PVC는 30% 넘게 올랐는데 이 값을 주고도 물건을 구할 수 없어 상인들은 이달 말에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박기환 기자가 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PVC 벽지와 인테리어 자재, 비닐 포장재와 화학약품 매장 천여 곳이 몰린 서울 방산시장. 대부분 제품이 나프타를 주 재료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인데 이란 전쟁 이후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톤과 시너, 페인트, 희석제 등 용재료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거의 100% 올라가는 게 많아요. 100%? 꼭대기로. 오늘 물건을 한 도람을 샀어. 겨우 그것도 하나 뺏었어. 그러면 내일은 또 단가가 또 틀려. 그래가지고 꼭대기로 올라가요. 합성 수지로 만드는 PVC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먹구름 낀 건설 경기에 손님을 빼앗길까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15%에서 20%인 것 같아요. 15에서 20%서.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오른다는 거죠. 손님들한테 요번에는 그냥 해드리고 다음에 오시면 인상가에 적용해서 판매를 한다. 여기에 기름값과 함께 화물 운송료가 오른 데다 1,500원대 고환율 속에 목재와 알루미늄, 철제 제품까지 최고 가격이 30%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지난 외환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비싼 값에라도 팔 물건을 구할 수만 있으면 다행이라는 점입니다. 나프타 수급난에 제품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남은 재고도 이달 안에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가격 오르는 건 그렇다고 쳐도 물건이 원단 자체가 공급이 안 되면 해낼 수가 없는데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딱 원단이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가공이라든가 이걸 못하는 거죠. 발주가 들어와도. 나프타 수급난에 석유화학 업체들도 일부 공장을 셧다운하거나 정비에 들어가면서 공급난은 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이 더 길어진다면 위기가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플라스틱 약통이나 주사기 등 석유화학 원료로 만드는 의료용품 수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품목별 집중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재기 신고센터도 운영해서 불안을 부추기는 교란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가 의료계에도 닥쳤습니다. 의료용품 업체들은 석유 화학 원료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품절될 수 있다는 양해 공지문을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대란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 소모품 개별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식약처는 주사기와 주사침, 수액세트, 혈액투석제통 등 6개 품목의 생산과 공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찰합니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현장 우려가 있는 약통과 약포장지, 의료 폐기물 봉투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의료제품 수급처인 병원과 약국 수급 상황도 매일 점검해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품목 선점이나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반 행위엔 즉시 개입해 행정 지도 등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 그리고 주사기 등의 의료제품 생산 과정에 필요한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관리 물품을 추가 발굴하고 원료 제공과 유통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용품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들과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90원대를 넘겨 2,000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90.39원으로 어제보다 6.6원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도 어제보다 7.04원 오른 1,968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9.97원 상승한 1,958.37원, 경유 가격은 10.4원 오른 1,949.21원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난에 대처하기 위해 특사 파견 등 외교적 교섭에 나섭니다. 또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해서 대체 경로인 홍해를 이용한 운송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 해법을 위해 또 모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제단체들은 이구동성, 원유 물량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사태 장기화로 원유 수급난이 커지고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인한 수출 기업 위기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가진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이를 교환하는 스와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고가 이제 거의 바닥나기 때문에 주유소 가격의 원가 부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점이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도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체 루트가 있는 산유국 세 나라와 외교적 교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홍해 지역과 사우디 얀부항에 국적선 5척을 투입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 오만, 알제리 3개국이 현재 타겟이 우선돼 있고 하여튼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운항 자제 경고가 내려졌던 홍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한 원유 운반선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의 봉쇄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곳인데 청해 부대가 실시간 위치 확인을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협력할 방침입니다.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거나 하면 대한민국 전체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은. 정부는 원유 수급난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에 이어 재택근무 확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이 몰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금 차등 적용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중동 사태를 둘러싼 허위 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비축유가 북한으로 올라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니다. 무려 9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울산에서 저장하고 있는 기름이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항적 경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으로 건너갔는지 아직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오자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전 씨를 허위사실 적시,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동체 위기를 사익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점매석, 가짜 뉴스 등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 씨는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라며 반발했는데 정정 보도해달라라고 해야 되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요? 뭐라 했으면 신속 수사하라고요? 이게 범죄입니까? 경찰은 조만간 전 씨를 소환해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비슷한 주장으로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고발한 또 다른 유튜브 계정 3곳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중동 관련 가짜뉴스 전담팀을 편성해 인터넷에 허위 정보가 올라오면 삭제, 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만 이런 사례가 29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렸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대구 3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고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태백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4도에 머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또 내륙에서는 아침까지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인천에서는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현재 시각 7일로 하루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불발되면 이란의 모든 걸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미국 동부 시간 화요일 저녁 8시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에 대한 발전소 공격을 유예한 협상 시한을 6일에서 7일로 하루 연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7일 저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은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공격 유예 시한을 지금까지 3차례 연장했습니다.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걸 날려버릴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란과는 결승선에 도달하는 일이 없다며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내비쳤습니다. 이란의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진전 소식은 들리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일부 합의만 이뤄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t is a very complicated process, but I think it starts maybe with something narrower with regards to the Strait, and then diplomacy can
build on that to try to resolve some of the underlying issues.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확정과 전략적 목표 수정의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초가 이란 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후 통첩 시한을 다시 못 박으며 반복된 연기에 따른 겁쟁이 논란에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네, 인질 리스크가 사라진 데다 정치적으로 더 이상 물러서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이번엔 실제 타격이 강행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시한을 미루며 말만 앞서고 항상 물러난다는 타코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결국 지옥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실종됐던 미군 F-15 조종사가 구출되면서 인질 리스크라는 마지막 족쇄가 풀렸습니다. 반복된 위협과 철회로 종이 호랑이라는 비판이 정점에 달한 상황도 트럼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폭격이란 결과를 보여줘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이번엔 아예 화요일을 발전소와 교량의 날로 명명하며 명분 쌓기도 끝냈습니다. 단순 엄포를 넘어 파괴할 대상을 전 세계에 공표함으로써 충분히 경고했고 시간도 주었다는 도덕적 면죄부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I think what it does tell us is that we're not going to see a US withdrawal within days. At a minimum, I would expect 2 weeks. 이란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요구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지옥의 문이 미국을 향해 열릴 것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강도 압박이 오히려 이란 보수 강경파가 결집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상화된 위협 속에 이란 정권의 통제력은 여전히 공고해 단순 폭격만으론 항복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If anything, the signs at the moment don't all go in that direction, if you see what I mean. Iran looks pretty resilient at the moment. 실제 타격이 강행될 경우 전 세계는 3차 오일 쇼크급 경제 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 폭등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위협하는 독약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퇴로 없는 강대강 충돌만이 남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정계에서 현지 시각 5일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며 욕설까지 동원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미국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광인처럼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는 전쟁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은 X를 통해 이것은 결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전투기 승무원을 구조했는데 이 과정은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네, 권총 한 자루로 36시간을 버티는 동안 미군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구조작전에 투입됐고 CIA는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권종규 기자입니다. 공중에서 발사된 섬광탄이 어둠을 밝히고 주변에선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격추된 미군 전투기 승무원 구조작전이 펼쳐진 이란 남부 데으다시트 인근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실종된 미군 대령은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생존 키트와 권총 한 자루로 36시간을 버텼습니다. 조표호는 이란군 포위망에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부상당한 몸으로 해발 2000m 능선을 따라 이동을 감행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 송출기 사용도 최대한 자제해야 했습니다. 이란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Some members of the Iranian civilian population looking for him. It's an electronic nightmare in the sense that all it takes is for one person to spot him. 구조작전에는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수행한 최정예 특수전 부대 네이비실 팀 6가 투입됐고 미군 드론과 전투기는 대령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란군 차량 행렬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CIA는 미군 장교가 이미 구조돼 차량으로 이동 중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교란 작전을 폈습니다.
구조 뒤에도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탈출 작전에 투입된 수송기가 고장나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겁니다. 결국 새 수송기가 급파됐고 고장난 수송기는 이란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자체 폭파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실종 장교의 신호를 포착하고 이란의 함정일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이란군이 어깨에 메고 발사하는 미사일로 F-15 전투기를 맞췄다며 운이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란이 미군 전투기를 격추하고 이어 미국이 극적인 조종사 구출 작전에 성공하면서 양국 모두 위험할 정도로 대담해졌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일로 미국과 이란 모두 승리를 주장할 명분을 얻었고 결과적으로 더욱 심각한 확전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를 모두 파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방사성 물질이라도 유출될 경우 이란뿐 아니라 걸프 지역 전체가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란 남부 해안가에 있는 부쉐르 원전입니다. 지난 2011년 러시아가 완공한 부쉐르 원전은 1기가와트급으로 전력 생산 비중은 이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유일한 사업용 원전이란 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도 미사일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부속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전쟁 이후 벌써 4번이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Мы фиксируем взрывы буквально в сотнях метров уже от городка, 700-900 метров. Понятно, что 아직은 큰 피해는 없지만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발전소를 파괴할 수준의 공격을 단행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자칫 핵물질이 유출될 경우 이란은 물론 걸프역 전체가 재앙을 맞게 됩니다. 특히 해수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는 걸프 국가들은 심각한 물 대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흘이면 걸프역 전체가 오염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당장 수천만 명이 먹을 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방사능이 유출돼서 페르시아만이 오염되고 그것을 통해서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데 식수가 오염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네바 협약은 댐이나 제방, 원전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원전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로 간주하지만 갈 때까지 간 중동 전쟁은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공격 위협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겠다며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도 이스라엘 추종을 고집하면 중동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미국에 경고했고 실제로 이란군은 중동 석유 시설을 난타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인프라 공격 위협에 이란은 미국 소유 또는 관련 시설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Our armed forces have made it clear that in case Iran's infrastructure is attacked, we would react in kind. 이어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는 건 전체 인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만큼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란의 방어 능력이 무력화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지만 이란군은 적들이 오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도 적의 구조작전을 저지했다며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와 C-130 군용 수송기 1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협상 상대로 지목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고집 때문에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란군은 미국과 관련됐다며 이스라엘과 UAE, 쿠웨이트, 바레인의 석유 시설을 난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오만과 외무부 차관급 회담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راجع به بحث تنگه برای جهانیان باز هست ولی برای دشمنان ایران بسته.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국적,
선적 화물 종류를 보고 선별적으로 통행을 허용하고 침략국과 지원국 관련 선박의 항행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페크 플러스 소속 8개국이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만 배럴 증산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만큼 상징적 조치에 그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동 전쟁이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을 일으키면서 수백만 명의 취약계층으로 향하던 구호 식량과 의약품 공급망이 마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이번 사태가 코로나19 이후 가장 심각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라며 물자 우회 운송으로 비용이 최대 20% 증가하고 배송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식량 계획도 현재 수만 톤 규모의 식량 운송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양측에 2단계 휴전안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휴전 시간을 갖고 종전까지 나아가자는 아닌데 어느 한쪽도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양측의 적대행위 종식을 위한 휴전 계획안을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습니다. 계획안에는 1단계로 15일에서 최대 45일까지 휴전하면서 추가 접점을 찾고 2단계로 종전까지 나아가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 측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이란 측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각각 통화하며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이 물가, 유가 상승 등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외교적 해결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My first preference was always the path of diplomacy, yet the regime continued their relentless quest for nuclear weapons and rejected every attempt at an agreement. 다만 양국이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역 개방 문제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에 대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이란은 합의를 하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절대로 못 믿습니다. 회담을 하는 중간에 벌써 2번이나 공격을 당했거든요. 보증인을 세우라는 건데. 절대적 안전장치를 원하는 이란은 기한 안에 결론을 내리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중재국들은 안전보장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란이 해협 개방과 핵물질 개발에서 한 발 물러서도록 설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협상 불발 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예고한 데다 이란은 걸프 지역 국가의 담수화 시설 등 핵심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벼르는 만큼 중재국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까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확전이냐 전격적인 휴전이냐를 가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휴전 후 종전 합의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양측이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휴전을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란은 자국과 사전에 협상한 선박만 선별적으로 해협 통행을 허용하는 등 선별 개방 방침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발언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일시적 휴전의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란은 미국이 영구적인 휴전을 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화요일 최후 통첩 시한 역시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시적 휴전과 관계없이 선별 개방 방침을 굳건히 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보도에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쟁 상대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항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도 어느 한 나라의 실수만으로 전 세계 에너지 흐름과 국제 무역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네,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선별 개방 방침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이 이라크는 호르무즈 해협에 부과된 제약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 선박 추적업체에 따르면 이라크산 원유 약 100만 배럴을 선적한 유조선 오션 썬더가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유조선은 이란 영해에 가까운 북쪽 좁은 항로를 이용했는데 이달 중순 말레이시아 팽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유조선은 말레이시아 국영기업 페트로나스의 자회사가 용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션 썬더가 이란으로부터 해협 통과를 허가받은 말레이시아 관련 선박 7척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발표 이후 이라크 국영 석유 마케팅 기구가 이라크 원유를 수입하는 고객사들의 24시간 이내에 원유 선적 일정 제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24시간 동안에 선박 1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이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선박 1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다만 집계 시점과 방식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주말 이후 상선 16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 오션 썬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부는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확인된 선박은 대부분 이란 라라크 섬과 캐슘 섬 사이 좁은 북쪽 항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이 해협 통행을 직접 통제하며 전쟁 초기처럼 전면 봉쇄가 아닌 선별 개방 체제로 전환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란과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두 나라와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고 외교적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거친 비속어까지 쓰며 압박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격에도 이란은 더 큰 보복을 공언하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촉즉발 긴장감 속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란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アメリカとイランの双方のこの戦闘停止のために、日本が両国に対してどのような主体的かつ具体的な外交を行っているのか。首脳間の対話についてもですね、適切なタイミングで行うための準備を行っております。内閣総理大臣としてできるあらゆる対応を行います。 중재 의사를 묻는 야당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달 30일만 해도 어떤 시점에 대화하는 게 좋을지 판단하겠다며 다소 미루는 태도였는데 일주일 만에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동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무력 행사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相手もあることですので、時差もございますので、どこでどういうタイミングで、電話会談しかできませんから、まだ確定、しているわけではございませんけれども、できる限りのことをやってまいります。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과 이란 갈등 때에도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이란으로 건너가 최고 지도자를 만나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협상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으려고 일본이 외교적 해법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대체 경로인 홍해를 통한 원유 순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을 허용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홍해 루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해안의 얀부항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아덴만으로 빠져나오는 경로로 파나마와 홍콩, 중국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전국 석유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 휘발유 가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0원을 돌파했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정오 기준 제주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13.6원으로 전날보다 7.75원 올라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은 앞서 지난 4일 2,001.45원을 기록하며 이란 전쟁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5월 발권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전달과 비교해서 4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34,100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영향이 온전히 반영된 지난 3월 1일에서 31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2016년 현재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산업 현장 곳곳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비닐의 주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생산 공장이 멈춰섰고 또 영농철을 앞둔 농가도 비닐 대란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비닐 제조 가공 공장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할 생산기계 5대 가운데 4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비닐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만 가동하는 겁니다. 간신히 확보한 원료도 평소 물량의 5분의 1 수준. 업체는 생산을 이어가기 위해 원료 수급에 안간힘입니다. 평소보다 통화량은 100통 이상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원료라도 구해야지 이제 또 회사의 매출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앞둔 농촌에서도 걱정이 큽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마늘밭입니다. 지난해 9월 초에 심은 것이라 멀칭 비닐이 씌워져 있는데요. 문제는 올 6월 수확 뒤 새로 할 농사입니다. 한번 쓰고 나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농사용 비닐 특성상 제때 비닐을 구하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치솟는 가격도 부담이지만 돈을 주고도 비닐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원료 공급에다 비닐이 공급이 안 되면은 참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건 농사를 그만둬야 할지, 우리 농민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비닐값이 과연 얼마 정도 오르겠나 이런 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빚어낸 원료 공급 차질. 산업계와 농가 모두 하루빨리 중동 정세가 안정을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쓰레기 봉투 대란 우려에 사재기 움직임까지 있었는데요. 이 종량제 봉투 생산 공장은 원료 수급도 어렵고 또 가격도 올라서 주문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한편에 비닐의 원료인 폴리에틸렌이 쌓여 있지만 중동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공장은 지난달 말부터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기계는 여전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원료를 구하지 못해 열흘 정도 휴업까지 했는데 다시 원료 공급이 끊기면 그나마 가동 중인 기계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원료 가격까지 올라 들어오는 주문을 다 받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도 나옵니다. 급증한 원료 가격이 공급 단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매출이 늘어도 적자라는 겁니다. 발주가 들어오는 만큼 그걸 다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격도 안 맞고 원료 수급이 안 되니까 지금 그걸 발주를 거부하고 있는. 조달청은 업체들로부터 원가 상승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조만간 계약 단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장재 등 공업용 비닐을 만드는 이 공장 역시 원료 가격 상승과 수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월 대비해가 3월 달에 20만 원, 4월 달에 7만 원, 토탈 90만 원 정도 오르면 한 55%, 50% 정도. 가장 큰 공업용 비닐을 만드는 기계가 2주째 멈췄는데 이러다 공장을 쉬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원료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정지되니 정지시켜놓고 직원들은 휴업 상태로 하고 있는 걸 저도 한 두세 군데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산 현장과 소비자까지 줄줄이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 이들의 한숨을 덜어줄 대책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코스피는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오늘 장중 한때 5,500선까지 뛰었다가 상승폭을 줄인 채 1.36% 오른 5,45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후 3시 반 기준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 같은 시간보다 1.1원 오른 1,506.3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향후 미국의 공습 정도에 따라서 이달 말쯤이면 중동 전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인데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사나흘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현재 미국이 군사 전술적 승리를 항복이라는 정치적 승리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란 역시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버티지만 협상의 성과가 없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미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 고민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사나흘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게 국정원 관측으로 전황에 따라 이달 말쯤 소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미국이 더 많은 공습을 취할 거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4월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란 우방국인 북한이 이번 전쟁 상황에서 이란에 다소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무기나 물자 지원이 없었고 하메네이 사망 당시 조전을 보내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사격 모습과 전차 조종 모습이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의 행보에도 주목했습니다. 후계자 시절 김정은을 연상시킨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시키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북한이 ICBM용 새 엔진 시험을 한 건 출력 증대와 경량화를 통해 다탄도 탑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 기소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별도 특검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수사한 검사를 넘어 윗선까지 밝히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 주려는 게 본심 아니냐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경기도 현장 최고위 장소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지휘한 지방검찰청이 있는 곳 수원을 골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 수원지검 1313호에서 벌어진 진술회유 정황이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다며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진짜로 피가 거꾸로 쏘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말살한 국가 폭력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은 기획수사를 지시한 윗선까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조작 기소 특검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진술회유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음 전체를 서울고검에 제출하며 짜깁기 공세에 반격했습니다. 만약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물론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로 여권과 확실한 대치 전선에 선 박상용 검사 역시 지지 않고 장외 여론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20억짜리 뇌물을 10,000원에 자백한다는 건데 자기 인생 30년 그리고 10,000원의 행복 그거를 그렇게 팔아넘겨요? 10,000원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팔아넘겼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당사자가 직접 답하면 될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거듭 소환해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여당 목적은 결국 대통령 공소 취소 아니냐,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운동본부냐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세비받아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들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조작 기소 의혹을 키우는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검찰 수뇌부를 포함해 당시 핵심 권력자들을 일망타진하려는 의도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입니다. 수사망에서 마냥 자유롭지만은 않은 국민의힘이 안간힘을 쓰며 막는 이유기도 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초대형 국정농단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특검이 지난달 말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점검 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구체적인 배경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대형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동원한 특검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이 수사 대상 항목 가운데 윤석열 부부의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개입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수사 초기라는 이유로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의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법무부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자신의 국회 국정조사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에 부역하고 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의 추가 명품 수수 정황을 파악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관저공사와 관련해 김 씨의 명품 수수 정황을 확인해 제공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관저공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한 패션업체 대표가 김 씨에게 디올 의류를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고 압수수색 영장엔 김 씨의 알선 수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범행한 것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한 것에 해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곧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먼저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6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신병 확보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정치헌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사가 대략 마무리된 일부 혐의는 먼저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의혹이 13가지에 달하는 만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부터 분리해 단계적으로 검찰로 송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 신병 확보부터 나서기보다는 일단 입증된 사건부터라도 검찰로 넘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경찰이 김병기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경우 이미 불거진 늑장 수사에 더해 봐주기 수사 비판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1억 공천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 의원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도 경찰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김병기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2월 첫 조사 뒤 벌써 6차 소환인데 앞선 4차와 5차 당시에는 김 의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5시간 정도밖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 정치헌금 수수 혐의는 물론 차남의 대학교 편입과 빗썸 채용 등 10가지가 넘는 의혹 가운데 경찰이 어떤 사건부터 결론을 내릴지 또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신청할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됐다며 북측의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 수도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연일 새 과시에 나서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장동혁 지도부를 질타하는 공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으로 달려간 민주당 지도부, 현역 의원들이 관중석까지 빼곡히 메우면서 현장 최고위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GTX 등 30분 교통망 조성과 글로벌 반도체 수도 육성, 신혼과 고령, 1인 가구 맞춤 주거 지원 등 공약도 촘촘하게 소개했습니다. 일 잘하는 지방정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곳 경기도에서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정청래 대표는 경기지사 예비후보 3명을 이끌고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골고루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의 가치인 이 서민들, 어려우신 분들 삶을 보다듬고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긴급 전쟁 추경이야말로 바로 그런 수방수 역할을 해내야 할 것 같고요. 미소 띈 얼굴인 것 같고요. 이 분위기가 잘 이어지도록. 대통령께서 4월 2일 그 전쟁 추경과 관련된 예산 우리 당에 요청을 하셨고 국회에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후보들도 서민들의 애환들을 잘 담아서 같은 날 인천으로 향한 국민의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선 중진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민심이 차갑다 못해 빙하기라며 비상체제 전환을 언급했는데 장도혁 대표는 비공개 때 말하자고 일축해 회의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민심이 우리 당에 드리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중앙이 변하고 혁신한다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우리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그동안 인천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 당내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회의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책 천원주택이 인구위기 반전을 이뤘다고 띄우며 당 공약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핵심 승부처 서울시장을 두고는 여야 모두 민주당 정원호 예비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 박주민 후보는 정 후보 측이 이미 가공된 여론조사를 대거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견제구를 날렸고 국민의힘은 칸쿤 출장을 언급하며 혈세를 우습게 알고 시민을 기만하는 서울시장 부적격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장은 4파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가처분에 항고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자 김부겸 전 총리는 연일 박근혜 마케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노동절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휴일을 적용받아 쉴 수 있게 됩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 수요가 강서, 노원 등 외곽 지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을 보면 올해 2월에서 3월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지난 3일 기준 12,200여 명이었습니다. 자치구별 생애 최초 매수자는 서남권 외곽에 속하는 강서구가 9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역시 동부권 외곽 지역인 노원구가 816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봄 날씨가 무척 들쑥날쑥합니다. 따뜻한 날씨에 벚꽃이 빨리 피더니 오늘은 요란한 봄비가 쏟아졌죠. 네, 맞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낮에도 쌀쌀함이 감돌았는데요.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집니다. 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3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역시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목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제철인 딸기를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춘곤증과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딸기는 오래 씻을 경우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흐르는 물에 빠르게 세척을 하는 것이 좋고요. 세척하기 전에 꼭지를 떼는 것도 역시 영양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척 후 먹기 전에 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인천은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